내일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에 국민의 시선이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이 한창인데 내일 우리 대통령의 기자회견도 정말 궁금해집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소상히 설명드릴 것이다. 질문 개수, 주제, 시간 제한 없다. 끝장 해견 준비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관전 포인트는 김건희 여사 의혹, 명태균 논란, 국정쇄신을 위한 개각, 대통령실 인적 개편 이런 걸로 좀 좁혀지는데 일단 대통령실 기류는 이 국면 전환을 위한 인적 쇄신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고 김 여사 대외 활동은 자제하되 외교 일정은 수행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 외교 활동을 포함해서 전면 중단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 인적 쇄신은 원래 인위적인 것이다.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죠.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담화 얘기를 또 꺼냈고요. 한편 이제 민주당은 대통령이 진상을 밝히고 책임질 일은 책임져라 압박하고 대화 성패는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지 여부일 것이다. 이렇게 잘라버렸습니다. 자, 내일 회견 어떻게들 예상하시는지 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장윤성 기자님. 저는 뭐 기대를 좀 해보자면 최소한 특검 수용하겠다. 그렇게 예. 나오고다. 아니 안 그럴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울 것 같고요. 사실 하던 얘기 하겠죠. 물론 뭐 오늘 아침 뭐 그 소위 친윤계 의원들이 앞다투어서 대통령이 좀 달라질 거다. 특히 이제 권영세 의원이 박전하지 못했다. 그 스탠스로는 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기대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지가 뭘 안다고 김건희 여사가 그 문자가 공개된 이후에 무식한 우리 오빠를 용서해 주세요. 그 이후에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에 대한 기대 자체가 없어졌다. 물론 뭐 유감을 포함해서 사과의 뜻을 밝히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든가 뭐 특감을 수용하겠다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수용이 불가하고 전 두 가지를 딱 얘기를 해야 된다.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받겠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야당과 모든 것들을 협치하겠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 개헌도 하겠다. 뭐 이런 데까지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저는 답이 없고 오히려 역풍 가능성은 더 세다. 이런 생각합니다. 손혁 변호사님, 뭐 장 기자님 얘기 들으면 기대하고 요구하는 품목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 특검은 당연히 안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임기단축 개헌은 또 현직 대통령한테 적용도 안 됩니다. 헌법 우리 128조 보세요. 예를 들어 뭐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 기간하면요 다음 대통령도 적용됩니다. 현직 대통령한테 적용도 안 돼요. 헌법 지금 바꿔봤자 그거는 이제 뭐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정치 공세다. 그럼요. 그건 불가능하죠. 우리 헌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당의 대통령한테는 임기 1년 단축해서 2년 중임제로 바꾸도 그건 그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중임으로 하더라도 뭐 원래 우리 독재를 막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열한 겁니다. 옛날에 현직 대통령이 중임제로 바꿔가지고 또 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특검은 당연히 할 이유가 없고요. 아마 제가 보기엔 내일은 그냥 소상하게 국민한테 그 설명하는 사과받으면 설명하는 자리 될 거예요. 전부 이게 그 대부분 뭐 99% 가짜뉴스 악의적인 왜곡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뭐 김건희 여사가 특별하게 명태균 씨하고 통화한 거하고 마포대교 관계밖에 더 있습니까? 마포대교야 뭐 옛날에 김정수 여사는 화성 소방서 가서 1, 2층에 다 도열시켜놓고 관등 성명까지 받았잖아요. 근데 마포대교 광고 외에 뭐 대행부 최근에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그다음에 명태균 씨가 지금 기준 보면 이게 좀 허풍적인 사기꾼처럼 보이는데 옛날로 봐야죠. 옛날에 보면 이게 번듯한 여론조사 사장에 언론사 사장에 오선이 소개하고 그래서 이준석 천하람 의원도 계속 사진 찍고 사진 찍기 다 넣어버렸잖아요. 아니 명태균 씨하고 뭐 접촉하고 통화한 게 이게 죄입니까? 제가 보기에 그걸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설명하면요. 뭐 많은 국민들이 저는 이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예,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일 뭐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내일 그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의 예고편을 이미 검찰에서 봤기 때문에
어떤 예고편이었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불기소 처리한 이유를 무려 4시간 동안에 걸쳐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내일 대통령실에서는 끝장 회견이다 해서 주제도 시간도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결과의 끝이 마치 검찰이 발표했던 그것처럼 국민 복장만 터뜨리는 그런 회견이 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그 예감이 또 이 불길한 예감은 늘 맞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려볼까 해요. 내일 끝장 회견은 아마도 기자들과 대통령 간의 무제한 이 경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경쟁 속에서 대통령께서 4가지 정도의 원칙을 밝혀주신다면 그나마 국민들이 수긍하고 대통령의 말씀을 수용하는 그런 변곡점을 만들 수 있다. 첫 번째는 일단 죄송하다라는 표현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죄송해야 하냐? 진짜 진솔한 반성이 전제된 죄송함이어야 하지. 그렇지 않다면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나부터 바꾸겠다라는 말씀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 용산부터 일단 인적 쇄신하겠다. 내각 개편하겠다 하는 말씀 반드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내 아내의 문제는 국민께 또 국회에 맡기겠다. 전적으로 무슨 뭐 특감이든 뭐 이런 게 아니라 국회에서 국민들께서 특검을 요구하시면 수용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야당과 대화하겠다. 이것은 국정 기조의 전환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런 정도의 어떤 원칙을 말씀하지 않으시면 아마 내일 그 기자회견 이후에 여론이 더 악화될 가능성 전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 김준욱 대변인이 청와대 이 정무수석실 참모 입장에서 고민을 해온 결과 같기도 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난주에 정진석 실장이 밝혔었던 것 좀 다르게 월말이 아니라 그 시기를 상당히 앞당겼다라는 것, 그 점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 저는 이 끝장 토론이라는 그 형식 자체부터가 달라지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로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당연히 뭐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소상 해명하고 뭐 사과하실 필요가 있다면 사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한동훈 대표나 뭐 여러 일각에서 요구했었던 뭐 인적 쇄신, 뭐 의혹에 대한 그 해명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 그런 거는 저는 이번에 필수적으로 나와야 되고, 제가 예상하는데 그것보다 더 나아간 해법을 아마 밝히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대통령실 인적 개편을 비롯해서 내각의 뭐 총사퇴 혹은 내각의 대대적인 개편, 인적 쇄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런 정쟁적인 특검이 아니라 변화된 특검에 대해서는 수용하실 의지를 내비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한번 내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과 같은 형국에서 대통령께서 시중에 떠도는 그런 해법을 발표하신다면 저는 오히려 국민의 역풍을 더 맞을 것이기 때문에 더 강도 있는 그런 해결책을 내놓으시길 기대합니다. 네,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도리도리 동문서답 특검 거부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사람 안 바뀝니다. 왠지 국민 더 열받게 할 듯해서 걱정된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건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이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또 잘못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도리가 아닐까요? 이런 의견. 김 여사 문제 해법이 관건이다. 다시는 통화 문자로 구설에 오르지 않겠다고 하고 국민 보기 불편한 대외 활동도 하지 않겠다 약속하면 어느 정도 먹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달 말로 예상됐던 회견이 이제 7일 내일 전격 성사된 것과 관련해서도 또 이제 뒷말이 나왔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가서 순방 전에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추 원내대표 이제 방문 사실도 몰랐다고 해요. 자, 이것 때문에 뭔가 좀 정말 약속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아침 나온 것만 보더라도 친윤계와 친한계 입장이 굉장히 그 간극이 셉니다. 김재원 최고 얘기가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보수는 윤석열 김건희 때문이 아니라 분열로 망한다. 그리고 한동훈은 지금 노선 투쟁할 때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준엄하게 꾸짖고 있는데요. 이철규 의원은 한동훈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김건희 여사 활동 제한 이거 악수 두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요구 뭐 자꾸 외교 활동 자제하라 그러는데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항하고 있어요. 친윤계는 이 국면에 대해서 저항하고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단한 오판이죠. 그 마포대교 왔다 갔다 한 거랑 명태균 씨 만난 거 말고 김건희 여사가 한 게 뭐가 있냐, 그게 뭐 잘못이냐라고 친윤이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는 세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지난 여름에 김건희 여사가 한 일을 명태균 씨가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김건희가 진짜 권력이고 김건희가 다 지시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오야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김건희 앞에서 말도 똑바로 못하면서 김영선 의원한테 얼마나 폭언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걸 전 국민이 다 들었어요. 근데 이 와중에 또 친윤계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면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자 보십시오. 2016년도 11월 첫 주자에 박근혜 국정농단이 본격화되던 시점인데 지지율 5%였고요. 그 전주인 10월 4주차 조사에서 17%였어요. 태블릿 PC 나오고 나서 무려 12%포인트가 하락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개헌을 자신이 받겠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마저도 거절당하게 됩니다. 저는 이 국면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뭘 잘못했어? 국민들이 우리가 설명하면 다 받아들일 거야. 사과? 이런 거 없어. 그냥 설명할 거야. 이런 태도인 거잖아요. 뭘 설명을 합니까? 국민들이 다 들었어요. 들을 설명도 없어요. 귀가 아플 정도로 들었습니다. 지금은 진솔하게 고백하고 잘못을 했다고 참회를 하면서 큰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어디 그런 뻔뻔한 태도로 국민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국민이 얼마나 하찮게 보이면 그런 방식으로 지금 또 개사과 하겠다는 거예요. 개사과 시즌 2, 시즌 3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걸 용납할 국민은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한동훈 계보의 뭐 좌장이랄까요? 육선의 이제 조경태 의원이 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대통령 담화 결과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응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더 문제. 예. 지금 보수가 똘똘 뭉치면 충분히 원래 뭐 진보 좌파들은 원래 정치 공개하니까 또 자기들 살려면 이게 이재명 대표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범 있을 거. 그건 이해가 돼. 근데 보수가 똘똘 뭉쳐 있으면 극복이 되는데 이게 저는 더 걱정되는 바입니다. 우리 옛날 말에 정갈 있죠. 정갈. 정갈이 방울뱀하고 싸우면요. 조금 싸우다가 어느 한쪽이 불리하면 도망가요. 그런데 정갈끼리 싸우면 죽도록 싸웁니다. 누구 한 명이 죽어야 된대. 이거는 망구불변이에요. 동물이든 인간이든 우리 해방 이후에요. 우파는 우파끼리 싸우다가 분열되고 좌파는 좌파끼리 싸우다가 그래서 나라 두동을 난 겁니다. 그때 우파하고 좌파가 싸우고 남북이 갈린 게 아니에요. 그 책에 놉니다. 신봉용 교책을 다 보면. 저는 오히려 더 지금 한동훈 대표 측과 윤석열 대표 측이 더 치열하게 좌파보다 싸우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요. 대표가 아니고 제 말은 이게 솔직히 좀 걱정되는 이런 데 부분인데 제가 진짜 우려하는 거는요. 오히려 같은 이게 이념 내에서 이게 걱정인데 뭐 여기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오늘 보니까 이제 뭐 정동 의원이 모든 외교까지 다 전면 중단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외국에서 뭐라고 보겠습니까? 지금 명태균 이야기하는데 명태균이 천지창조했다고 막 그분이 천지창조한 겁니까? 그분이 이준석 대표 만들었다면 이준석 대표가 그분 때문에 된 겁니까? 안철수 단일화 그분 때문에 된 겁니까? 오시문 시장도 그분 때문에 된 겁니까? 그럼 이게 뭐 명태균이 그 권력설 1위라면 이게 김건희에서 1위가 됩니까? 옛날에 최순실도 권력설 1위고 뭐 박근혜 대통령이 2위 했는데 다 거짓말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뭐가 드러납니까? 제 말은 그 명태균 씨 허풍쟁이 말 한마디에 놀아나고 있는 이게 저는 더 문제라 봅니다. 아니 근데 2달 동안 명태균의 입을 다물지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 오세훈 시장.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말도 아니
뭡니까? 뭐 고소하려고 고소장은 써놨다. 접수를 안 하고 있잖아요. 명태균 씨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 고소한 다음에 얘기를 해. 고소도 못 하면서 오세훈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놓고. 오세훈 시장만 그렇습니까? 박원수 지사는 어떻습니까? 김진태 강원지사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충북지사 김영환 씨는 어떻습니까? 지금 등장하는 명태균 리스트가 도대체 몇 명입니까? 이 정도 되면 보수가 스스로 저는 이런 거예요. 자신 있으면 명태균 구속을 시켜야죠. 이렇게까지 2달 동안 나라를 혼동 속으로 빠뜨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19%나 떨어지도록 왜 방치합니까? 자신 있으면 구속시켜야죠. 명태균 씨가 얘기합니다. 내가 5선 국회의원인 김영선보다 먼저 검찰 갈 것 같아요? 이 얘기 했어요. 지난주에 기자들한테. 아니나 다를까 김영선 의원이 먼저 갔어요. 이런 방식으로 명태균이가 말하면 그 다음에 사실이 되는 거예요.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굉장히 중요한 취재원이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기자들이 명태균 씨 집 앞에서 뻗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권력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분명하고 바르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명백백하게 왜 해명을 못합니까? 그게 안 되는 국면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 정도 됐으면 보수 전반이 박근혜 국정농단 때부터 스스로 참여하지 못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 통렬한 반성을 하면서 자, 우리 오늘부터 다 접겠다. 그리고 처음부터 새 출발하겠다. 폐허 위에서 박근혜 그 천막 농성 그 텐트로 돌아가서 그 정신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해야 국민들이 용서해 줄까 말까 한데 뭘 잘못했어? 뭐 마포대교 간 거 명태균이 만난 거 말고 뭘 잘못했어? 이런 태도면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니 아직 그 대통령이 내일 기자회견도 하기 전인데 장 기자님은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국민을 하찮게 여긴다 이런 식의 표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일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신 다음에 그 내용에 따라서 비판을 하셔도 충분한 상황이다. 아니 저는 서정훈 변호사님이 사실은 친윤의 핵심이시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잠깐만 저도 좀 들어갈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한동훈 대표 패싱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그쪽 잠깐만 가보면 이제 기자회견 내용이야 내일 나오니까 내용 가지고는 뭐 내일 이후에도 충분히 말씀 나누실 것 같은데 저는 여기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좀 한번 복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당내에는 친한계와 친윤계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약간의 이견 차이를 낼 수는 있죠. 그러나 저는 대통령실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는데 대통령실의 문제 해결 이 어떤 대응 방식을 보면 지난번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을 못한 면담을 한 회동에서도 그 회동이 끝나자마자 바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불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표명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대통령실에 누가 들어갑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들어가서 기자회견 날짜를 정리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영이 안 서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해서 대통령실이 그냥 받아주는 모양새를 얼마든지 취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모양새 취하지 않고 마치 추경호 원내대표가 다 정리했기 때문에 이걸 받아주는 모양새 이런 방식을 하다 보니까 친한계와 친윤계가 이 계속해서 그 물과 기름처럼 겉돌고 있다. 어떻게 당내에서도 정리가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당 밖에 있는 국민들을 설득하고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번 좀 하고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조 부대변인 이제 뭐 내일 이제 대통령께서 뭐 국민이 수긍할 만한 그런 안을 내놓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한동훈 대표하고 대통령 사이의 어떤 그 신뢰관계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상태가 계속 그 이후에도 된다면 네. 이거를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이 좀 입장을 좀 변화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명태균과 대통령님의 녹취가 공개된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즉각 안 냈어요. 한 나흘 주말을 다 버틴 다음에 내셨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언론에서 다 쓰지 않습니까? 나흘이라는 시간 동안에 대통령실과의 물밑 조율 혹은 물밑 접촉 또는 대통령실의 그 소상한 해명을 해준다면 당 차원에서 이걸 엄호할 건 엄호하고 국민께 설명드릴 부분이 있다면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안 한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대표를 패싱한다라는 느낌을 준다고 하면은 대통령실이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제 또 하나 놀란 게 뭐 이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당관을 소통 중이고 중심에 추 원내대표가 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저는 이 말씀하신 분은 찾아내가지고 경질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는 당원의 63%의 뜻을 받아서 선출된 당대표입니다. 국민 여론조사도 63%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당선되셨어요. 당원의 총의가 모아져 있는 당대표를 패싱하고 원내대표와 우리는 대화하겠다? 당대표 이야기는 안 듣고 원내대표와만 소통하겠다라는 의지라면은 저는 이건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의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를 의심했었던 언론 플레이, 혼자 독자적으로 살아남겠다라는 그 의지를 밝히고 있다라는 의심 너무 많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의심을 거두기 위해서 전 한동훈 대표가 지난 주말 동안에 굉장히 노력하셨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에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 의심되는 지점들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신 건데 그것은 사실 받아들이지가 않고 원내대표와만 상의하겠다? 이거는 대통령실이 굉장히 잘못 가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이건 바로 잡아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저는 이 명태균 게이트를 저도 이제 취재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계속 취재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브레이크 역할을 상당히 했어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없었다면 지난 4월 총선에서도 명태균 씨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도처에 한동훈 브레이크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는 보수의 적자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지금 폐허 더미에 있는 이 보수를 한동훈 대표가 깃발을 들어서 새로운 보수로 개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아마도 국민의힘 뭐 오늘 조선일보에 나온 것처럼 주윤 야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소위 얘기하는 국민의힘 최대 계파 관망파 50여 명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던 이분들이 사실상 한동훈 대표 쪽으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권력의 추는 아주 무섭게 친한계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친윤계와 대통령실은 이 위기를 직감을 하고 정말 성찰하는 자세로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특검 통과시키겠다, 특검 받겠다, 그리고 나도 필요하면 수사나 조사 받겠다. 이런 정도로 발표를 해야 그래야 국민들이 좀 수긍하고 넘어가고 갤럽 조사에도 그 의견이 반영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뭘 잘못했어요? 그거 우리 부인이 박절하지 못해서 그런 거고 이런 방식으로 해명을 하면요. 저는 이게 이제 아마 끝도 없는 추락을 하게 될 겁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뭐 배석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일부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내일 그 대통령 이제 담화 발표하고 나서 일문일답 할 때 여사가 직접 나와서 설명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봅니까? 예. 지금은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왜 탄핵당한지 한번 잘 복기를 해봐야 돼요. 예. 계속 이 특검 밀리면요. 그다음부터 레임덕이고 개혁이고 안 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도요. 이재명 대표 방탄 때문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해결이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죽느냐 이재명 대표 죽느냐 이 싸움이기 때문에 근본일척에 저는 계속 이게 원래 보수 아닌 분들이 보수를 걱정해 주는 것처럼 조언을 해주는데 보수는 제가 뼛속 깊이 보수입니다. 예. 저희가 알아요. 이건 밀리면 안 됩니다. 밀리면 안 그러니까 된다. 저런 자세기 때문에 밀리고 죽는 거예요. 결국에는 끝도 없는 추락 속에서 절멸적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그런 공포심을 보수가 가지고 있어야 새로운 보수로 탄생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저 정도의 인식이라고 한다면 답이 없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공멸하는 거죠. 공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결국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공멸각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근데 끝장 회견 준비하고 한다는 거 보면 우리가 너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그럼요. 당연 지금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께서 이런 인식의 전환을 하신 것은 굉장히 높게 평가해야 되고 아직 기자회견을 하신 게 아닙니다. 게다가 기자와의 끝장 토론이라고 하는 질문에 재질문 또 재질문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형식은 지금까지 대통령 회견에서 유례가 없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정도로 지금 전 대통령께서 본인과 관련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 의지를 내비치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한 의지, 그러한 기자회견 과정도 지금 보지도 않은 채 마치 대통령이 무슨 얘기할지 뻔하다. 대통령이 이런 회견 해봤자 국민들 우롱하는 것이고 국민을 하찮게 보는 것이다. 이런 식의 예단은 저는 금물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일 그러니까, 지켜보고 나서 이런 비판하시는 게 저는 아니, 온당한 처사라고 봐요. 네, 온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내일 통렬한 반성을 하고 스스로 물러나겠다, 하야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하야를 더 이상 내가 이 감당할 수 없다 이 권력을 네, 그래서 자. 스스로 내려놓겠다라고 말하는 네. 것도 하나의 선택지라고 아니 지금 생각합니다. 하야를 왜 합니까? 왜냐하면 전체 국민이 10 가운데 8이
그만둬라. 그리고 지금 중도 하차하는 여론도 58.4%가 그렇게 정리해라라고 요구합니다. 저는 아니, 너무- 그 정도 아니, 가능하다고 너무- 생각해요. 근데 그 정도의 용단할 결기가 있냐 이거예요. 근데 윤 대통령 그런 결기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 쭉 주장되어 온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그럴 뜻도 생각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더 암담하게 갈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이제 일부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야권 추천 총리 같은 거를 대통령이 한번 꺼내보는 것도 어떻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일단 뭐 내일 회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